자,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이상호, 서해순의 1억 배상. 이제 이 세상이 김어준이 마치 일본의 오음진리국 교주처럼 해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좌파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근데 요즘 김어준의 이 햇소리라든가 그 뻔뻔스러움 이런 걸 들으니까 이런 말도 시중에 있다는 거예요. 털탈은, 그러니까 털보 탈출은 양심순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은 정말 김어준이 말 듣고 뭐 뉴스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못 듣는다 이겁니다. 왜? 김어준이 하는 걸 보면 이번에 윤미향에 대해서도 하는 거 보세요. 윤미향하고 김어준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이 기부금, 펀딩, 모금 이걸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어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진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돈미향이에요. 돈미향은 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이 기부금에서는요, 국고보조금을 안 하고 돈미향이가 가내보 방판하는 식으로 진짜 빨가벗고 뛰었으면은 아마도 털보도 김어준이도 제쳤을 거예요. 근데 김어준이 털탈은 이 양심순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어준이는요, 그동안에 뭐 자기가 뭐 벙커라든가 내지는 뭐 책을 낸다, 또 영화 만든다, 플랜 B 한다, 뭐 천하남, 뭐 음모 밝힌다, 뭐 이런 걸 해갖고 펀딩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펀딩이 뭐냐? 플랜 B에서 20억 원을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제대로 나눠주질 않은 거예요. 펀딩을 했으면은 이 플랜 B라는 게 완전히 꽝이 됐지 않습니까? 뭐 절대로 부정투표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당선될 수가 없다는데 문재인이 떡 당선됐죠. 거기다가 이 또 이 천하남, 이게 다 말하자면은 그 세월호, 이게 미국에 잠수함이 와갖고 세월호를 이렇게 부딪혔는데 세월호 쫙 끌어버리니까 어디 부딪힌 흔적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입 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 김어준의 아주 불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은 김어준에게 정말 노란하고 김어준이 그리고 하는 생활 같은 거 엄청나게 호화생활을 하는 거죠. 김어준이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보스 양복을 입고서 뭐 이태리에 가가지고 너무 좋은 양복이 있는데 120만 원을 털어가지고 보스 양복을 샀다. 배낭여행하는 도중에. 그래가지고 보스 양복을 입고서 자기가 게스트하우스에 삐끼를 하니까 손님들을 너무너무 많이 몰아가지고 나중에 그 양복값을 사고도 뭐 남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보니까 보스 양복이 120만 원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김어준이가 그렇게 말하자면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이 뻥 치는 거는 한비야 뻥 치는 거하고 똑같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 각국을 돌면서 바람의 딸 한비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보스 양복 삐끼 김어준 이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웃기냐면 한비야가 뭐 자기가 이슬람 쪽에 있는 뭐 부족에 이 터번 쓴 남자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막 노예로 팔려가고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꼴을 당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 김어준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짜 김어준은 지금 완전히 오음진리교의 아사하라 교주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호의를 하고 이러는데요. 이 문제는 이번에 하나 시원한 게 이상호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하나씩 저는 단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가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월호에 대해서 뭐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이빙벨을 뭐 상영을 해야 된다 부산영화제에서 이걸 갖고도 난리인데 이 영화 자체가 너무 허접하고 말도 안 되고 졸작 중에 졸작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영화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그 영화를 상영시켜라. 그러면 다들 5분도 못 되고 이제 일어나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정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서해순 씨가 김광석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서해순 씨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철저한 마녀사냥을 한 겁니다.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이른바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딸도 있고. 근데 이 서혜순 씨의 저작권을 놓고서 시아버지하고 서혜순 씨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쪽하고 이상호하고 막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 장애인이었던 딸이 이제 숨지니까 이 딸까지도 죽였다. 그 다음에 서혜순 씨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그 딸을 죽였다. 이렇게까지 험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펀딩을 해가지고. 자, 그 영화 자체가 너무너무 졸작이 거니와. 근데 문제는 멀쩡한 여자를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상호가 1억 2천만을 그 물어주게 됐는데 다음이라든가 이런데 사진이 나온 것도 서혜순 씨가 마치 악마처럼 이렇게 막 웃고 있는 사진 나오고 막 그 김광석이란 영화를 만드는데 왜 이상호 얼굴이 이 대문짝만하게 왜 포스터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광석이 아니라 이상호의 거짓말, 이상호의 광기, 이상호의 마녀사냥, 이게 영화 제목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 이상호라는 남자가 사기꾼에다가 이것도 윤미향 못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흡혈귀가 된 것처럼 이 서혜순이라는 여자의 흡혈귀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계명천지에 서혜순이라는 이 여성이 당했던 게 너무너무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 미국의 서부시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의 서부시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를 들면은 그때는 막 총으로 쏘고 이 강자가 말하자면은 이 약자를 먹어치우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죠. 그런데 어떤 마을에 아버지하고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인디안하고 싸우다가. 근데 다 혼자서 남은 딸 아이가 말하자면은 그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집하고 뭐 밭대기 같은 거를. 그러면은 딱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아, 저 여자의 집과 땅을 뺏어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저 엘리자벳이라는 여자가 악마하고 얘기하는 거를 너 들었지?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뭘 합니까? 사탕 먹으면서 그런 것도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이 교회에 있는 악마를 예전에 미친 마녀를 가둬두었다는 감옥 같은 데다가 무조건 일주일을 가둬둡니다. 그러면서 막 횃불을 들키면서 너는 악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이 감옥에서 너를 빼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하다가 어린 소녀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악마의 소리를 들었다고. 거의 100명이 그런 일을 겪으면은 99명이 악마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백을 한 거죠. 악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럼 그 소녀를 정말 이 보따리 하나 줘가지고 다른 마을로 쫓아낸다든가 이러면 인간적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의 거짓말이 언젠가는 탄로가 날 테니까 그 소녀들을 진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마녀들의 화형식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아니면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왜? 이건 악마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마녀니까 우리는 죽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개척 시대에 굉장히 많은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미국의 야만적인 역사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예요. 서혜순 씨에 대한 마녀 사냥이었던 겁니다. 자, 저작권을 받게 된 말하자면은 장애인 딸을 키우고 있는 한 여성에게 정말 마녀 사냥에 덧칠한 덧은 다 씌운 겁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다.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다. 아니, 김광석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은 지 오래됐고, 아니 남이 동거하는 남자가 있든 결혼할 남자가 있든 그걸 가지고 그 여자가 김광석을 죽인 원인이 된다. 그 남자하고 같이 김광석도 죽였다.
뭐 별별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서부 개척시대의 그 야만적이고 그 인간 말종의 말하자면은 시나리오보다도 더한 거예요. 자, 어쨌든 레스드라님께서 이상호는 광우병 선독의 주역이었죠. 네, 인생이 선동질로 점철된 모사꾼, 사기꾼입니다. 진짜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이상호가 1억 2천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다음에서요, 쫙 글이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우리 모금해가지고 이상호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1억 2천만 원 모아주자. 이런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상호가 지가 아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다음에다가 드루킹처럼 막 올리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에 저런 글이 올라오는 게 바로 문재인의 파시즘, 문재인의 전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는 무조건 옳다. 그리고 서해순이 이거는 범인이 틀림없다. 대깨문. 바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하나의 생각만 하고 딱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이 국민을 만드는 바로 문재인의 파시즘. 이게 이상호의 모든 또 김어준의 모든 음모하고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여러분 대깨문이 아니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아니라 대방문이랍니다. 대가리가 박살나도 문재인. 근데 이런 게 대깨문이라든가 대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뭐 우파들 보수들이 저기 남 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면은 눈을 딱 감고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완전히 세뇌된 애들들이 스스로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겁니다. 자랑스럽게. 우리는 대깨문이야.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가리가 박살나도 문재인. 저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만든, 그리고 그 하수인, 더러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김어준, 주진우, 유시민, 뭐 돈미양, 조국. 그래도 기쁜 뉴스. 이상호가 1억 2천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 앞으로 하여튼 이상호가 정말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면서 진짜 날품팔이도 못하면서 계속 사기치는 이러면서 대깨문, 대방문들 호주머니나 털기를 바랍니다. 하긴 대깨문이나 대방문은요 호주머니 털어도 됩니다, 여러분.